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식시장 시가는 어느 정도로 출발을 낼 수 있을까요? 사실 첫 단추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 5,000P를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기대감이 가장 큰 한 해입니다. 올 한 해의 핵심은 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로 정말 이 달리는 말에 조금 더 성과를 더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올 한 해 코스피의 또 주요 움직임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 새해로 인해 1시간 주식시장 개장 시간이 수년됐습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도 늦게 출발을 하는데요. 10시 개장까지 어떤 흐름들 지켜봐야 될지 지금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올 한 해도 달리는 말에 조금 더 채찍질을 더 가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스피는 화려한 마무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마지막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간으로 봤을 때 성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코스피가 2025년 한 해 동안 75%의 상승을, 코스닥은 36%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률은 G20국가 안에서 상승률 1위로 역대급 1위를 자리하게 됐고요. 1999년 82% 올랐던 닷컴버블 이래로 코스피가 잘했다라는 성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막판 하반기에 끌어올리면서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했었지만 4조 넘게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26조 원의 매도 우위로 역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연간 매도로 최대 규모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20조 원 가깝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 공방전이 이뤄졌던 연간 수급 움직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은 막판에 좀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 넘게 올라오면서 AI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섹터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주도주의 변천사를 본다면 계속해서 관세 전쟁 때 전체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저평가 받았던 종목들이 상반기 4월부터 8월까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이때 끌어올렸던 섹터들은 조방원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바톤 터치를 했던 금융 그리고 반도체 지주사,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로봇까지 바톤 터치가 이어지면서 이 연말까지 해서 AI 반도체와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연간 상승률 쭉 기입을 해드렸는데 미국의 3대 지수보다도 좋았고요. 일본, 중국, 각권, 그리고 유럽 대비로도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은 원자재와 그리고 이 귀금속 포함해서 구리까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구리, 금 가격, 이를 웃돈 은 가격의 160% 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979년 이래로 금과 은의 최고 랠리였다라는 흐름을 받아들면서 올해까지 이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6년에도 국장의 랠리는 이어질 거다. 증권가에서는 5,000P 도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올해 화두는 정말 5,000선에 다다를 수 있을까? 코스피 작년에 재평가와 함께 올해는 코리안 프리미엄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까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상고 하저 패턴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가 조금 더 좋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레벨업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코스피 밴드를 봤을 때 NH투자증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5,500포인트라는 최고 상단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IB 쪽에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을 우위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시티증권, JP모건, 골드만삭스까지 대체로 6,000포인트까지의 움직임을 보이며 5,000에서 6,000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NH투자증권이 5,500이라는 가장 높은 숫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KB증권도 이 저점 밴드는 굉장히 낮죠. 3,800까지 흔들릴 수는 있지만 5,000 도달 가능성을 받고요. 밴드 자체는 좁은데 삼성증권은 4,000에서 4,900포인트,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저점 밴드가 조금 더 낮습니다. 3,750에서 4,000까지는 도달이 될 텐데 직전 고점이 4,226선, 최고점 돌파를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도달하지는 못했었죠. 딱 그 정도가 상단이 될 거로 봤습니다. 4,300포인트를 상단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하나증권과 꽤나 긍정적으로 글로벌 증시 아웃퍼폼할 것이라는 NH투자증권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쪽에 뷰를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될지도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는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올해에도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AI 인프라에서 중요한 전력기기와 원전이 우리 증시를 견인할 것으로 보면서 이 전체적인 주인공들이 AI 인프라와 함께 지수를 견인할 것으로 봤습니다. KB증권에서도 반도체를 대표 핵심 종목으로 꼽았고요. 역시 NH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쪽 긍정적인 전망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지컬 AI의 원년이 될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증권사의 전망인데요. 이 로봇과 함께 자동차 부품사들도 지난 11월부터 해서 새롭게 로봇에 모멘텀을 장착한 종목들이 대다수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동차와 로봇, 게다가 이 AI 관련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과 관련해서 본격화될 경우에는 자동차 쪽도 전체적으로 본업이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삼성증권 반도체, 제약바이오 움직임 좋을 것으로 봤고요. 엔터소비재도 꼽힙니다. 한중 모멘텀과 관련돼서 본격화될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하나증권에서는 조선, 그러니까 작년에 달렸던 움직임 안에서의 주도주의 역할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일정 정리하면서 1분기에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오늘 중요한 힌트가 될 텐데요. 한눈에 보시라고 10가지 키워드 잡아왔습니다. 일정 키워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월 8일부터 진행될 CES 2026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해서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을 이끌었던 종목 섹터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움직임 속에 현대차가 이번에 보여줄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 시연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역시나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빅테크들의 움직임 속에 어느 정도의 기술 성장이 이루어졌는지도 국내 로봇주 그리고 피지컬 AI, 자동차까지 다시 한번 재반등을 노릴 수 있을 모멘텀이 될지 중요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모멘텀도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와 3차 상법 개정안에 속도가 붙을지 또 코스닥 정책 활성화와 함께 바이오는 새롭게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고요. 반도체라는 키워드 안에서 봤을 때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재료로는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안에 있는 마이크론과의 키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이닉스의 이 재료에도 관심을 가져봐야겠고요. 정책 모멘텀 중 하나가 지난달에 발표됐던 외환시장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나온 RIA 계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슈어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하던 분들이 국내로 복귀됐을 때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건데 빨리 돌아올수록 100% 감면도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들어온다면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로 들어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국내 자금 유입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는 한중 모멘텀으로 이 대통령이 1월에 방중할지 여부, 여기에서 기업 사절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한령 해제와 그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관련 섹터들 여전히 기대감 자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엔터 섹터는 BTS의 3월 20일 컴백과 관련돼서 SNS에 글이 올라왔다가 돌연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번복될지 여부는 보셔야 될 텐데 올 한 해 큰 화두로 봤을 때 BBB의 컴백, BTS, 블랙핑크, 빅뱅 이 세 그룹의 컴백이 다시 한번 엔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돌입할 수 있을지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하반기 이슈고요. 세계 채권지수 편입,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등급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외환 시장의 움직임과도 연계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관련해서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교체될 때 친 트럼프 결국은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인물이 등장하게 될지도 우리 시장 안에서의 관심사입니다.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재료가 업데이트되고 있어서요. 기업 가치, 몸값 재평가와 함께 로봇 관련 종목들 12월 뜨거웠던 만큼 다시 한번 발사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 가져봐야겠습니다.
10가지 일정을 먼저 재료 확인해봤고요. 오늘 새해 첫날부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시그널에 집중해봐야 될 텐데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6년에 반도체 관전 포인트를 한다면 AI 인프라,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프라가 확장될지, 여기에서 서로 확장 경쟁이 다소 멈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흐름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사이클이 확장될지 여부, 2027년까지 과연 지속되느냐 여부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프라 확장에 달려있다는 점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의 메모리 확장 사이클에서 중요한 흐름, 바로 HBM3에서 이제 4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2027년까지는 일단 공급 쇼티지로 수요가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게 될 텐데 과연 설비 투자와 함께 이 흐름이 지속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반도체 수출은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뉴스도 받아들고 있는 상황, 이 투톱의 유리한 환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탈 엔비디아 흐름이 작년에 본격화됐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등장하고 있는 AMD뿐만 아니라 빅테크 안에서 맞춤형 혹은 자체 이 반도체를 개발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구글의 TPU가 하반기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안에서 캐파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삼성이 앞으로 TSMC의 역할을 더 대신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엔비디아 그룹 인수로 다시 떠오른 삼성의 역할, 더불어서 최근에 받아든 이 자체 GPU 칩을 개발했다는 내용, 엑시노스와 관련돼 2027년 본격적으로 자체 칩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안에서의 재평가가 가능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반갑게도 나왔고요. 각각 삼성전자는 15만 5천 원, 하이닉스는 86만 원까지 보며 최대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받아들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장 발표를 앞둔 4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높다는 점, 더불어서 디램과 낸드 중심의 이 사이클 안에서 최대 수혜주인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국면에서 여전히 바이앤홀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그리고 12월에 그리고 2025년에 마지막 종가가 12만 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11만 9,900원에서 종가 형성이 되면서 올해 잠시 미뤄둔 최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장에서의 흐름 매우 기대가 됩니다. 12만 원 돌파와 함께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15만 원, 16만 원까지 올해 도약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죠.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65만 1,000원에서 지난 마지막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이제 75만 원을 넘어 80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나란히 포트의 필수품을 외치고 있는 증권사들의 의견 감안해서 반도체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정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10시 30분에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이자 오늘의 공시이자 오늘의 리포트, 주인공 가능성이 높은 바로 셀트리온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의 일라이릴리 생산시설 인수와 관련돼서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5개월 만에 이 인수와 관련된 딜 클로징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런 수주에 대한 본궤도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서 뉴저지의 일라이릴리 생산 공장을 일부 가져가게 된 건데 동시에 릴리로부터 6,800억 원 달하는 CMO 수주를 따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돈을 벌면서 공장을 운영하는 최적의 사업구조 시스템을 장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 잡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략적 가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미국의 공장 시설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제조업 리쇼어링 움직임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부합하는 움직임으로 지금 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관세 리스크는 낮아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에는 대표 수혜 섹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바이오 시밀러 미국 시장 안에서의 MS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 더불어서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치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봉으로 봤을 때 연간 2년치의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12개, 24개의 월봉인데 보시면 흐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죠. 위아래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22만 원 그리고 15만 원 그 전후의 진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2년간 이어졌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이 흐름 안에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증권사에서 보는 TP까지 과연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새해 첫날 세 곳에서 TP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볼 때가 됐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얘기,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드디어 밸류 하단에 도달해서 2026년에는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재료인 즉슨 두 가지고요. 앞서 보셨던 이 릴리 공장 생산시설과 관련해서 인수 마무리된 것과 지난 거래일에 4분기 실적 전망 공시를 내놨는데 기존보다 영업이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본궤도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3사에서 모두 다 매출과 영업이익 이렇게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미국 안에서의 점유율 확대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미국 안에서의 시밀러 경쟁사들 주가 상승을 반영하며 멀티플까지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분위기 안에서 셀트리온의 재평가 오늘 기대해보죠. 자리 옮겨서 새해 첫날 전략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병오년의 전략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버세요. 네, 복 가득한 수익 전략들 오늘 첫날부터 좀 기대를 걸어보면서 부담감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표정이 밝은데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 올해 5,000P 도약. 이게 올해 증권사의 최대 화두입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2026년에 5,000P 도달 가능성과 함께 가장 기대되는 섹터로 어디를 보십니까? 일단 5,000P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분기, 4분기에 폭발적으로 보였던 그리고 봤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천천히 우상향 곡선으로 가는 그림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3분기, 4분기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올라온 것은 저는 일단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올해부터는 1분기, 2분기 영업이익 폭의 성장률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여준 것처럼 그들보다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일 것 같습니다. 왜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현재 포트에는 대형주 투톱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미리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이 적어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더 많이 사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중간 흐름 보면서 계속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은 의견 좀 다르세요? 일단 5,000P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은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코스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스닥입니까? 천스닥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거 2021년도 3,000포인트 수를 넘어서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수준인 1,062포인트를 현재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1분기 때 금융위에서 기재부와 이제 평가 지침의 어떤 변경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지침에 코스닥 지수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작년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4,000포인트라는 그런 신영역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한번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쪽에 어떤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체감되는 어떤 상승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올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선이 좀 예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부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코스닥에서 올해 주도주를 찾으십니까? 네, 섹터? 일단은 코스닥에 가게 되면은 갈 만한 섹터는 저는 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오 물론 중요한데 지금 과거에 코스피만큼 이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코스닥이 강했을 때 갔던 섹터가 아시겠지만 2차 전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만 좀 유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코스닥도 1,000포인트는 절대 어려운 영역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 쪽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뭐 빤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2차 전지 바이오 이쪽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과연 누가 그 주도주의 키를 잡게 될까가 관심사다. 화두를 던져보면서 출발을 하고요. 지금 예상 호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 지수는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첫날 호가 코스피가 4,211포인트 출발 대기하는데 보합권이라서 빨간불도 기대 걸어봅니다. 코스닥은 0.3% 마지막 거래일 하락이었는데 하루 만에 반등하며 928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으쌰라 좀 응원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도주로 좁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가에서 튀는 종목들도 많은데 올해 첫 공략 종목으로 어떻게 가져와 주셨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저희 작년에 좋았던 성과들 AS와 함께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의 관심주로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셀트리온 주셨습니다. 네. 일단 지난 10월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던 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에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셀트리온 제약까지 같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제약바이오주들이 4분기 들어가면서 로봇주들의 수급이 좀 뺏기며 크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결은 좀 다르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또 변동성을 보였던 상황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바라보던 시각에 물음표가 좀 있긴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지금 장전에 나온 일라이 릴리와의 일라이 릴리 인수 관련한 이야기에는 굉장히 또 우리에게는 좋은 포인트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문제시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라보는 두 가지가 첫 번째 관세라든지 혹여나 여러 가지 대내의 변수가 있을 때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있냐 없냐 이걸 따졌을 때 참 이 두 기업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 이슈를 셀트리온이 잘 저는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분기 최대 매출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또 셀트리온인데 뭐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는 있겠죠. 뭐 지배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이슈들은 있겠지만 결국엔 약간 인하에 대한 부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는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선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면 현재 시점은 저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뉴스라기보단 없으셨던 분들이 이제부터 다시 한번 셀트리온을 재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가격대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증권가 목표가에서 가장 높은
본 목표가를 제가 25만 원을 보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바 최종 목표가는 25만 원을 잡고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 가격은 15만 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목표가 25만 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셀트리온 다시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정 이사님의 종목도 네. 궁금한데 현대오토웨버예요. 사실 12월 한 달 동안 60% 올랐는데 네네. 지금 괜찮습니까? 계속 CS 보시는 거예요? 네, CS 보고 있고 그 CS의 어떤 현대차 핵심은 로봇과 뭐 SDV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12월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공교롭게도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8일 이후에 30만 원 돌파가 안 되게 되면서 좀 조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이 조정의 어떤 락이 왔다라 좀 판단을 했습니다. 5월 이평선과 21평선이 만나게 되면서 위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지난 화요일 날 그런 트렌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추정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아마 내용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대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SDV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현대차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공장 내에 2029년까지 3만 대가 넘는 로봇을 이제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선 다이내믹스에서 공급을 받아서 공급할 예정인데 이 로봇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서 현대오토웨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로봇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연동 시스템을 장착을 시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로봇의 어떤 역할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이제 SDV 그리고 이제 로봇의 어떤 훈련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건설할 계획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GPU 구매 대행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올해 연초에도 이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판단했고요. 네.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30만 원 부근에서 좀 기간 조정을 거쳤지만은 이제 화요일 날 이 30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계단식 상승의 어떤 초입 구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한번 따라잡아도 괜찮다는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32만 5천 원을 좀 잡고 있는데 지금 호가가 네. 거의 이제 매수가 부분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가는 30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웨버 37만 원까지 도달 가능성 잡아주셨습니다. 새 첫 관심주 셀트리온 현대오토웨버 봤고요. 두 분이 주력했던 2025년에 그럼 종목은 어떻게 가져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죠. 김태성 본부장님, 2025년 관심주 탑5인데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3빌리언이 종가까지도 봤을 때 계속 고점을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이 부분 궁금하고요. 앞서 현대차 밸류체인 집어주셨는데 HL 만도도 67% 오르며 마무리를 합니다. LS 마린솔루션 같은 전력 쪽의 종목도 탑5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성 부장님, 일단 네. 3빌리언,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작년 한 해 10배거 종목에 꼽혔더라고요. 3빌리언이 올해도 계속 좋을까요? 일단 결국엔 북미 시장 쪽에서 얼마만큼의 정확도 그리고 이제 그 정확도를 발판 삼아서 이제 신뢰도를 받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99.6% 정확도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까운 기술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주가적인 부분은 이 부분을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약간은 보여져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없으신 분들이 너무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21평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의 폭 그리고 거래량을 좀 보시면서 천천히 담아간다 했었을 때 내년 연말쯤에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정태근 이사님의 2025년 관심주 탑5도 정리합니다. 고영을 거의 11월에 주셨는데 60% 가깝게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역시 로봇주였구나 싶고요. 원전 전력 좋아하셨는데 두 종목 현대건설, 산일전기의 상승률도 매우 좋습니다. 바이오, 화장품도 꼽혔는데 고영 제일 궁금하네요. 앞서 현대오토웨버도 결국은 그 포인트잖아요. 고영 네네. 홀딩입니까? 네, 일단은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간적으로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혹시 재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만한 부분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져가도 되는 자리 오히려 빠질 때 담아가자. 고영도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작년 관심주와 올해 첫 관심주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지금 지수는 다시 양전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4220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시가 기대됩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